부요새에 관한 명상. 이전에 했던 것들 빨리빨리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는요, 226페이지예요. 예, 226페이지에서 알아둬야 할 거는 요 용케라는 요 부분, 용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이 병국이가 뭐 하고 있는지 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국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느 정도 옹호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옹호하고 있다. 이게 막 확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옹호하고 있을 것으로 병국이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227쪽. 자, 요 부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중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오는 시간이에요. 이거 쭉 있는데 이 통금 시간이라는 거. 예,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시대적 배경. 그 다음 무단 출입. 그래서 무단 출입자는 발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당시의 어떤 보안 문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북한 간의 관계가 더 좋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무단 출입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간첩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보면은 요 얘기죠. 간첩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대 경계 배치 상황을 탐지하는 접자 이런 게 당시 시대적 배경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2020년대에 이런 간첩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면은 조금 약간 은밀한 이야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렇게 공감을 얻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첩 얘기 써봐야 이렇게 인기가 크게 있진 않겠죠? 그렇죠? 네. 재밌게 하면 모를까 드라마에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녀석은 새에 관한 무슨 조사를 할 목적으로 아니면 수질 오염으로 이제 잔입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이 뭐 하는지 알고 있다.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내 소개를 이렇게 쭉쭉쭉 하고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무공장 받고 중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나도 군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력을 소개하는 건데 요 부분을요 길게 할애할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 그쵸? 예. 이거 뭐 길게 쭉 얘기해도 돼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중상을 입었을 때의 어떤 순간을 갖다가 얘기할 수도 있고, 무공장을 받게 된 경위를 이렇게 길게 서술할 수도 있는데, 소설의 전개상 이 부분은 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상위 군인이라는 거 정도만 하고 넘어갔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길게 서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짧게 요약적으로 딱 제시를 해준 거라는 거. 요 소개 때문에 동지적인 친근감을 이제 보이게 돼서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용어가 바뀌어요. 예, 용어가 제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요 부분이요. 자, 이전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자, 이 선생님에서 선배님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자, 그만큼 뭐를 할 수 있다?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이화감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화감이 굉장히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제 아들놈이 이렇게 통제구역으로 간 거 아닌가요? 글쎄요. 아니면 폐소오염. 그러니까 철새, 폐소오염도 둘 중 하나겠죠. 자, 중2는 병국이가 왜 들어왔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만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빙긋 웃었어요. 자, 이렇게 웃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일이 앞으로 이제 얘가 군대에서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잘 풀릴 것 같다. 라고 일종의 암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야, 이 부분은 제가 안 적어줬어요. 이거랑 요거 호칭 변화하는 거 안 적어줬어요. 요거 꼭 확인을 더 해서 더 써놓으세요. 가보시면 만나시겠지만 저희 박윤 대장은 무슨 인간적이십니다. 자, 인간적입니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정, 긍정일 수도 있죠.
부정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반어적 표현이죠. 반어적. 그 다음에 긍정이라는 거는 이게는 이제 뭐겠어요? 인간적이라는 건 원칙도 원칙이지만 뭐예요? 개인의 어떤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융통성 있는 사람이야.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좀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방금 웃고 있고 인간적입니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버지가 뭐예요? 상위군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만약 아버지가 뭐 북한에서 뭐 이렇게 뭐 활동하는 인민군 출신이었어 봐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예, 요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철새랑 폐수 위험도 이렇게 조사하고 이 사건의 전개상 보면은 얘는 거의 90% 긍정의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이 어투도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긍정으로 보시라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밖을 내다보는데요. 이 내다보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연기가 신의 쪽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인간한테도 환경오염 문제가 인간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불꽃이 붉은 혀를 날름개고 있어요. 이거 시각적으로 지금 묘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필이면 붉은 혀예요. 붉은 혀라고 하면 뭐 떠올린다? 뱀. 인간에게 뱀은 어떤 거? 부정적인 내사. 그러면 이건 뭐 때문이다? 산업화에 대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이렇게 공단이 막 생기고 환경이 오염되고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예, 비판적인. 그러니까 산업화의 어떤 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염.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바닷바람을 마시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희열이 몸을 천천히 달구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바다 바라보고 있어요. 바다 예쁘죠? 잔물개 반짝거리고요. 계속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바람 마시며 숨을 크게 쉬면서 어릴 적 병국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바다는 무슨 역할이다? 매개체, 몸의 개체. 어릴 적 병국이 떠올리는 거니까 어릴 적으로 좀 거슬러 가는 거니까 과거해상의 매개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희열이 내 몸을 천천히 달구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기억이 뭔가 이제 떠오르고 있죠. 떠오르고 있는데 그 기억이 해피한 기억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세요. 최대한 빨리빨리 복습하려고 합니다. 자, 또 바다 좋아했어요. 라면서 이제 병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킁킁 끓었다. 병국이는 어릴 적부터. 자, 여기서부터 다시 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해상 들어가는 거예요. 해상. 자, 병국이 나오고요. 병식이 아주 그냥 자상한 아빠죠. 자전거 타고 놀고 있고 병식이 평범. 병국이는 뭔가 특이해. 기선 보는 게 소원이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무엇이다? 고래잡이 기지였던 장진포가 준설공단을 만치면서 몇만토급 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래잡이 기지에서 뭘로 되는 거예요? 공단으로까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고래잡이 그 배가 제일 큰 배였다면 이때는 이제 몇만 톤, 지금은 몇만 톤급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뭐를 할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해서 변했다. 이거 급변하는 거죠. 급변하는 어떤 시대 상황인 거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확 변하는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 상전벽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병국이가 파도 위로 힘껏 던지고 큰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고 썰물이 파도에 물을 이루고 뭐 참 멋있어. 묘사. 근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장면을 지금 회상하면서 묘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지금 떠올리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당시에 어떤 추억을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해방 전 나는 어떤 일을 했는지 오사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어디세요? 금강산에서 이제 해방 맞았고요.
그다음에 보험 대학 다니러 서울로 갔어요. 여기 뭐 요것도 이제 요약 제시죠. 요거는 좀 히트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회상하고 있는데 다시 회상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인데 여기는 또 한 번 과거로 더 들어간 거예요. 과거 속에 과거의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따로 복습이 필요하지 않으면요. 그냥 빨리빨리 넘겨보세요. 그래도 저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면 볼수록 익숙하니까요. 자, 시작할게요, 이제. 자,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네요. 진도를 쭉쭉 나갔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갔나? 자, 여기서 과거 속의 과거도 한번 봐주세요. 요거 네, 이렇게 쭉 얘기해서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열거하고 있죠? 열거. 지금 이제 지명을 지금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뭐 강조하는 거예요? 정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정서가 뭔데? 그리움. 그리움. 지금 뭐야? 봉우리가 12,000개고 어쩌고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공간을 지금 빠르게 쭉 떠올리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알 정도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암기하게 된 건 뭐 때문이래?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배웠잖아. 뭐 때문에? 지도 펴놓고 계속 보다 보니까 외우게 된 지명이었던 거야. 정착한 뒤에도 그리워서 이런 행위가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움도 있지만 고향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만큼은 해피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를 보면서 봤던 거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외웠던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부터 이제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복습 끝났어요. 잘 보세요. 내 눈앞에 금강산에 일주하듯 기함절벽에 산봉우리와 청청한 폭포와 단풍으로 타오르는 떨기나무 숲이 원색영화 장면처럼 스쳤다. 나는 생전에 다시 그 산을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만약 내가 한 번 더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눈을 감아도 좋으리라 하고 생각하자 눈물이 돌고 코끝이 찡했다. 아, 이거 여기부터 조금 슬프지 않나요? 이거 봐. 고향에 대한 그리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갖고 있지만 내 소망은 통일이지만 현실은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소망과 현실이 지금 불일치되는 거죠. 불일치. 즉 차이가 있어요. 차이. 이 사람은 통일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현실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현실감. 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현실 인식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그래서 눈물이 돌고 코끝이 찡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복받쳐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거 불가능하겠지라는 뭐예요? 약간 절망감도 좀 있지 않을까. 절망감도 있죠. 통일이 어려워. 통일 어려워. 절망감. 아버지, 저 바다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금강산에 닿겠네요. 그럼 아버지 고향 통천에도 닿지. 200리라고. 참 경치 좋은 어촌이란다. 해방전에 네 할아버진 그곳에서 큰 어장을 가지고 계셨어. 우와, 부자야. 오, 큰 어장. 부자야, 부자.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풍요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살아 계신 남현세가 59. 내년이 환갑이로구나. 젊어. 그쵸? 59이면 60이야. 지금 살아 계실 것 같아. 근데 그 아빠를 못 본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슬퍼요. 네. 갈매기 2마리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어라? 나 지금 북쪽 땅 가고 싶은데 못 가. 근데 새는 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돼요? 새와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존재죠. 여긴 대비. 내 눈과 병국이 눈이 갈매기를 따라갔다. 저 갈매기를 타고 갈 수 있다면 내일 아침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갈매기가 사실은 북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나침반을 두고 항상 북쪽을 가고 있나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갈매기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북쪽 가니?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 갈매기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 아무튼 이렇게 밑에 위에 가면 이제 북쪽으로 가겠죠. 방향을 틀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는데 그 갈매기가 이 사람은 실향민이기 때문에 항상 뭐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고향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저 갈매기 타고 갈 수 있으면 저 고향에 갈 수 있을 거야. 항상 고향이랑 연관시켜요. 그래서 갈매기를 보고서는 저거 타면 내 고향 갈 수 있는데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향수를 또 어떻게 해요? 자극하고 있는 거죠. 환기하는 존재 이렇게. 말만 이렇게 환기 있게 쓰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움을 자극하는 존재 다 맞아요. 네. 내가 한숨 풀의 끝에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닐센 이상한 여행이라는 동화책 읽은 적 있어요? 아니. 그 책을 보면 닐스가 꼬마 요정 톰테를 못살게 굴다 요술에 걸려 키가 10cm도 안 되는 난쟁이로 변하지요. 그래서 큰 거위를 타고 기러기 떼를 따라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요. 참 재미있는 동화책이로구나. 나도 꼬마 요정 요술에 걸렸으면 좋겠구나. 그럼 아버지만 거위를 타고 고향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아니지. 너희들을 태워 고향으로 떠나야지. 엄마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야, 신난다. 정말 그런 요술이 동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자, 지금 신났죠, 혼자. 자, 여기 갑자기 동화책 얘기를 꺼냅니다. 동화책. 이 동화책의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난쟁이로 변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라는 얘기죠. 와, 재밌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계속 안 써도 되죠. 그랬더니 요거 보세요. 와, 신난다. 정말 그런 요술이 동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요술은 동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쵸? 몸이 작아져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요술은 동화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돼야 되죠. 근데 통일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술이라도 부려서 내가 몸이 작아져서 갈매기 타고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 불가능해. 그치?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이 요술이 동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지, 너희들을 태워 고향으로 떠나야지. 근데 통일에 대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빠 좀만 기다려요. 통일된대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 요술 얘기하고 있잖아. 야, 그 요술이 동화가 아닌 현실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에서 북한을 갈 수 있는 건 동화책 속에서나 나오는 요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꼬마도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야? 역시 비관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작가는 닐스의 이상한 여행을 왜 말하고 싶은 걸까? 현실의 인식 때문이죠. 통일 어려워. 그런데 통일이 어려운데 그 누군가는 이런 요술이라도 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그 얘기를 할 정도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래서 어떤 실향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강조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닐스의 이상한 여행, 나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드러나게 해주고 강조했다고 해도 돼요.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닐스의 이상한 여행은 나한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을 여기에 담아서 표현하는 게 되고요. 작가의 입장에서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냄 이렇게 바로 옮기는 게 아니고 실향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 동화를 통해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무조건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설명한다고 하고 해보세요. 이 동화책은 이 소설 안에서 나라는 인물한테는 동화책을 통해 나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 거야. 동화책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나 요술에 걸렸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작가는 왜 이런 소재를 가지고서 아버지가 요술에 걸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게 만드느냐. 실향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동화책을 통해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미 실향민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는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저는 강조라고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넘겨봅시다. 32쪽 넘겨보세요. 자, 지프가 붕대 정면으로 들어섰다. 자, 시간 또 바뀌었죠? 여기까지 또 과거였고요. 다시 현재로 왔어요. 현재. 본부 박사 앞에 차가 멎자. 우리는 내렸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렸다. 중인은 나를 본부 박사 파견 대장실로 안내했다. 대장은 자기 책상에서 서류치를 뒤적이다 우리를 맞았다. 그의 계급은 소령. 근데 아까 소령 뭐라고 했어? 인간적이십니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지. 아까 이제 앞에서 인간적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죠. 김병국 부친 되십니다. 중이가 나를 소개했다. 그리고 덧붙여 내가 예편된 대위 출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상해 용사라고 말했다. 와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고 합니다. 앉으시지요. 윤소령이 나를 회의용 책상으로 안내해 간이 철제 의자를 권했다. 그는 호인다운 인상에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여 중에 파견대장은 인간적이란 말에 한결 신뢰감을 주었다. 자, 신뢰감을 주는데요. 뭐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그렇죠. 호인다운 인상에 목소리가 시원시원. 야, 자, 요거 외양을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외양을 보고요. 이거 인간적이라는 말 맞는 것 같은데? 자, 요 외양을 보고 이 성품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약간 호인다운이다 그러면 약간 뭐래요? 막 쪼잡하게 그렇게 굴지 않고 그래 좋아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불비한 자식을 둬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불비가 제대로 다 갖추어지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식놈과 얘기해 보셨다면 알겠지만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 자, 천성이 착하다라고 표현한 거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통제구역에 지금 이제 이 통제구역에 통금시간 여겨서 무단 출입했거든요. 네, 무단 출입했는데 나쁜 놈이면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죠. 네. 그런데 얘는 착한 놈이라고 한 거야. 천성. 착한 놈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의도가 없다.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의도는 이거겠죠. 뭔가 경계태세를 탐험하거나 간첩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당시 시대상 보면. 의자에 앉으면 내가 말했다. 어젯밤 아침 제가 부대에서 수십 갈 일이 있어 장시간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봤죠. 똑똑한 젊은이군요. 와, 야 멋있지 않니? 장시간 얘기를 하는데 장시간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야, 너 왜 왔어? 새 때문에요. 야, 통금시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나 지금 뭐 얘기하는데 뭐 이거 계속 반복하면은 장시간 되려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작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 더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윤소령의 성격을 좀 짐작해 보면은 이 친구와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시간 그 친구를 혼냈습니다가 아니야. 얘기를 나눠봤어요. 와, 뭐 할 줄 아는 애야? 소통할 줄 아는 애야. 소통. 그치?
소통할 줄 아는 애야.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보통 식견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들으면서 공감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조언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이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인간적이라는 그런 부분, 외향도 이러했고, 그 다음에 혼낸 게 아니고 나눴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식견이 한마디로 지닌 인물이죠. 식견을 지닌 인물.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군요 라고까지 얘기해. 인정하는 거야. 인정. 자, 소통을 넘어서 자 이제 잘 보세요. 뭐도 했을 거예요? 공감도 했을 거예요. 누구의 의견에? 병국의 의견에. 병국이의 의견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얘기를 한 거겠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병국이의 얘기에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젊은이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제 딴에는 뭐 조류와 환경오염 실태를 연구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부는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공감도 할 줄 알고 소통도 할 줄 알고 뭔가 이렇게 호탕하고 호인답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원칙에 있어서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는 성격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원칙주의라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식견도 지닌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설령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했어야죠. 이거 봐.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냐면 이거 이렇게 양해나 협조했으면 된다. 이걸 건강한 원칙 아닌가요? 뭐 괜찮죠? 물론 그래야지요. 야영하다 자시도 모르는 사이에 월경했겠죠? 이거 실수라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실수였어요. 예. 어떻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된 제가 주의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자, 이게 자 보세요. 화법을 보세요. 물론 그래야지요. 어떤 거야? 긍정하죠. 타인의 말을 긍정, 즉 수용해요. 수용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해요?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전에 부대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했어야죠.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성격이 소심하지만 이렇게 소심한 거랑 별개로 우리가 타인을라고 소통을 할 때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타인의 말을 일단 긍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좀 더 설득의 효과가 높아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소심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만큼은 설득을 어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좀 봐주세요. 알죠? 타인의 말을 긍정하고 수용한 다음에 실수했어요. 조금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의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설득 뭐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얘기예요. 윤소령은 병국의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신상 문제 언급 안 했어요. 언급하지 않고 이런 만행을 예로 쭉 들으는 건데요. 신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는 뭡니까? 처벌을 하지 않을 거라는 암시를 하는 부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선처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처벌하지 않겠다. 저기 만행을 예로 들었다. 그들은 야함을 듬탁 해석정을 이용하여 동해를 따라 남아있던 겁니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장공비 출연 사건이거든요. 무장공비처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이렇게 군 통제 구역 출입을 안 되는데 왔으면 이런 일을 왜 하냐면 아직 위험해. 국가 보안 때문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국가 보안, 경비 이거 중요해. 이걸 하면서 병국이가 뭐야? 무모했어. 요거를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이죠. 병국의 행위가 무모했음을 상기시키는 장면이에요.
자, 윤소령 말했고 그는 국제유수의 공업단지 보안과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전이 없다 뿐 휴전이란 이름으로 시대적 배경이죠. 시대적 배경. 전쟁을 쉬고 있는 준전시 상태 당시의 인식이에요. 남북 공존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각심을 풀 수가 없어요. 기실 국민 분리와 재반 사업의 성장이라는 것도 안보 확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안보 확립 이 사람은 무엇이다? 윤소령이 우선시하는 가치예요. 1순위 가치겠죠. 가치가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이전에 나왔던 그 사무국장이나 그 업계들 있죠. 업계들의 가치관은 경제성장이 최고의 가치였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가치까진 몰라도 어떤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잘 모르죠. 지금 여기까지는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탓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윤소령으로 되는 어떤 군인들이겠죠. 이 군인들의 가치는 뭐예요? 국가 보안이에요. 국가 보안, 즉 안보 위에서 성장이라는 국민 복리. 이 안보가 있어야지 국민 복리와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인식인 거죠. 이렇게. 윤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국무국궁을 데려오라고 그랬다.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 대장실로 들어왔다. 떼꼬 간증 꾀대한 그의 몰골이 중병 환자 같았다. 아, 이제는 뭐가 들어갑니까? 병국이의 외향이 묘사되겠죠. 전파 검정파지도 뻘투성이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나온 듯했다. 병국은 움푹 꺼진 농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아, 근데 외향이 어때? 초체예요. 여러분 초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초체예요. 자, 이런 외향을 왜 보여주느냐? 병국의 현재 처지예요. 어떤 처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환경 문제에 꽂혀가지고 지금 걔나 오해나 받고 지금 있잖아. 그치? 현재 처지가 이래. 그 다음에 내면도 보여주고 있죠. 움푹 꺼진 동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막 악에 받쳐 있어갖고 환경 문제 막 외쳐봐. 병국의 눈은 그런 외양과 달리, 그러니까 모습은 그랬지만 눈은 이글이글 타올랐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쵸? 떼꼬가 앉은 깨자장 그의 몰골 막 화수도 공사하다 나온 듯했다. 그러나 병국의 눈은 여전히 초롱초롱 거렸다. 마치 나에게 항변이라도 하듯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 끝까지 이 동태 눈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병국의 내면도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면도 좀 피폐해져 있어요. 이 녀석아, 넌 어떻게, 넌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 허가증 없이 해안 일대 못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 통금제도 이제 안 쓸 거예요. 시대적 배경 1970년대. 내가 노기를 띠고 아들에게 소리쳤다. 본인은 아니었어요. 사흘 사이 동진강하고 삼각주에서 갑자기 세도로 집단으로 죽게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자, 이유 나왔어요. 통제구역 안으로 왜 들어갔는지. 그래도 변명은 고정하십시오. 자제부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자, 오 윤소령 멋있지? 병국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젊은이, 똑똑한 젊은이라고 얘기한 거죠. 똑똑한 젊은이. 만약 윤소령이요, 병국이가 하는 일을 가짜게 여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배도 불러 환경 문제나 파고 있다니요. 참 한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국가 안보는 맞아요. 국가 안보는 맞는데도 병국이라는 아이가 환경 오염, 그러니까 새떼의 죽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병국의 의도가 정말 그 아이가 막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충분히 파악을 했고, 플러스 타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똑똑하다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윤소령의 시각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환경 문제를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거, 뭐 좀 빈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병국은 간밤에 쓴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고 각서 한 장을 썼다. 내가 그 각서에 연대 보증을 섬으로써 우리 부자가 파견대 정문을 나서기는 정오가 가까운 무렵이었다. 아이고, 야 이거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물론 별거 아니라고 하면은 윤소령이 화내겠지만 어쨌든 진이 다 파악했잖아. 의도 다 파악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까다롭죠. 부대에서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이가 병국이 사물을 인계했다. 닭털침낭, 등산배낭, 2인용 천막, 걸레조각 등으로 느려진 바다오리야, 꼬마 물대새 시진이 각 10구씩이었다. 죽은 새는 뭐라게? 해부를 해서 사인을 캐보려고요. 패스 타실까? 글쎄요. 뭐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폐수 탓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너도 시장할 때니 아바이 집을 가서 점심 욕이나 하자. 나는 웅풀이 정마담을 만나 이잣돈을 받아오려던 아내만을 떠올렸다. 병국이는 식사 따위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원인. 병국이가 생각하는 원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쭉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죠. 여기. 자, 내가 노기를 띠고 아들에게 소리를 친 건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종이 울려, 씨.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나의 본심과는 일치될까요? 달라질까요? 다르죠, 다름. 그렇죠?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나의 눈에 아들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좀 안 돼 보였어요. 내가 보는 눈에. 그러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 것 같아요? 안타까움 느끼겠죠. 우리 아들이 저런 초췌한 꼴로 저렇게 있어. 옷도 그렇고 눈도 동태 꺼진 눈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연민의 정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거지만 겉으로 표현한 거는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의식해서? 윤소령 의식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화내는 거는 고의임을 알 수 있어요. 화가 진짜 났으면은 요 뒤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페페페수 타실까? 이러면서 아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 안 해요. 해부를 해서 사인을 캐보려고요. 그럼 야 미친놈아 뭐 그걸 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그걸 죽은 새는 뭐라게 갖다 버려! 막 이랬다는 거야. 너 지금 이게 너 그 행위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이 멍청아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냈고요. 이제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다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니? 갑자기 떼죽음 당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 카드뮴, 수은과 같은 중금속 때문에 떼죽음을 당했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번은 뭔가 다른 거. 이거 독살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도를 갖고. 네. 물탓이야. 이제 동진강은 강물이 아니고 동물이야. 언젠간 이곳에서 새떼가 자취를 감추고 말게야. 자, 아버지도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이유가 환경 오염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안녕.